박수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올린 영상과 연결해서 부동산 거래 사고 유형 분석 시리즈 2 시작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판례를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발행한 부동산 법률 상담 사례 및 판례집을 가지고 내용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적용 범위 및 대항력, 임차권 등기 명령 및 임대차 기간 등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보증금 중 일정행의 보호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적용 범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어디까지 범위가 적용되는지 볼게요.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4년도 판결입니다. 본인은 적법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법적인 착오가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 못했다거나 임차인의 피해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대법원까지는 간 거죠. 판결 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하여서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법정 하자가 있어서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체결할 수 없는 권한이라고 판결이 되었는지 살펴봅시다. 판례 원문을 보면은 가벌병 그리고 법리적인 용어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저희들한테 다가와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아주 단순해요. 일단 조문대로 읽고 그리고 제가 쉽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갑이, 자, 갑이 누굴까요? 아마 임차인인 것 같습니다. 갑이 경매에서 최고가로 낙찰받으신 을과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도 하셨네요.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는 거죠. 경매 받으신 분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고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볼까요? 다음날 갑이 매각 대금을 완납하고, 갑이 아니고요, 을일 겁니다. 경매 받은 사람이 을이거든요. 을이 매각 대금을 완납하고 병 주식회사에 건저당 설정까지 마친 사안에서, 주식회사라 그러니까 그렇죠? 은행이에요. 건저당 설정 행위까지 했다는 거죠. 하고 나서, 자,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요, 경매 받으신 분이 아마 임차인한테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거죠. 그런데 핵심은 이거예요. 경매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을이 이 아파트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전세금을 받아서 경매 잔금을 치른다는 거죠. 그 전날 이미 임차인은 이사하고 다 한 거예요.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집주인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경매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성했다는 거죠. 임차인은 분명히 전세잔금을 주고 이사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지만은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거죠. 그래서 1순위가 은행 건저당 설정이 되는 거죠. 은행이 1순위가 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2순위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2순위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한순간에
아차하는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재고가 매수 신고인이라는 것 외에는 임대차 계약하는 당시에는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경락대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받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춘 것만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2 제2항에 정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 판결의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바뀌었네요. 2014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났거든요. 임차인이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했을까요? 사고라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사소한 한순간, 챙기지 못한 한순간에 내 전세보증금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적용 범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2년도 판결인데요. 어떤 판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 요건 및 확정일차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가 될 경우뿐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이 경매가 되는 경우에도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1번 사례입니다. 어떤 경우냐? 주택을 임대해서 들어갔는데 토지하고 건물이 경매가 넘어가든 건물은 경매 안 넘어가고 토지만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토지 경락 대금에 대해서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와 같은 우선 변제권은 이른바 법정 담보물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 시의 임차 목적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하는 것이므로 임대차 성립 당시에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임차인은 대지의 경락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임차인이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택에 거주하고 살 때는 건물과 토지가 같은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거주하는 중에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경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의 요건만 갖춰져 있다 그러면은 그 토지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밑에 것도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필지의 임차주택 대지 중 일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일부 대지만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100번지, 100-1번지, 100-2번지 3개의 필지 위에 건물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촌 쪽으로 가면은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2필지, 3필지의 필지 위에 건물이 있다는 거죠. 3개의 토지 필지 중에서 한 필지가 다른 사람한테 팔리거나 한 필지가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뭘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항 요건을 갖추어졌다 그러면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1번 사례, 2번 사례, 3번 사례에 모두 임차인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임대차 계약이 갱신이 되더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해서 종전 임대차 내용에 따른 우선 변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한 페이지에서 4가지 사례가 나왔습니다.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괜히 그냥 글자가 어렵다는 거지 내용은 어려운 거 없죠.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공인중개사 공부하신다고
대항력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셨을 건데 임대차는 그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이사 그리고 주민등록자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를 대항력이라고 한다. 선생님들 판결 원문을 보시거나 어떠한 조례를 보시거나 뭘 할 때 말이 어렵고 법적인 용어라서 이해가 잘 안 되실 때 팁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는 갈로 부분 내용이 좀 적잖아요. 판결 원문에는 보면 갈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좀 많아요. 처음에 읽으실 때 이해 안 되실 때 처음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시느냐면 이 갈로 안에 있는 내용은 읽지 마세요. 읽지 마시고 주택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를 대항력이라고 한다. 이해 다 하셨죠? 그 다음에 갈로 안에 보세요.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갈로 안의 내용이 아무리 길어도 지금 제가 말씀해드린 이 방법을 읽으신다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팁입니다. 즉 대항력이랑 임차주택의 양수인 또는 경매받은 경락인에게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요구하면서 임차주택을 임대차 기간 만기 때까지 사용하고 거주할 수 있고 또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는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항력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 주민등록증을 마쳐야 되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성립 요건이자 대항 요건이다.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런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례인가 볼게요. 주택의 공동임차인 중 1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임차 건물이 양도되는 경우.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임대차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할 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남편분 명의 또는 아내분 명의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 남편과 아내의 공동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발령이 나서 다른 지역에 거주지로 주민등록증을 옮겨가 있다는 거죠. 부인인 1인이 대항력 요건을 갖춘 상태라는 거죠. 이럴 때 경매가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바뀔 때 공동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 전부가 임대인의 지인을 선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 매도인의 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여기 보시면 2021년 10월 28일 판례예요. 대법원. 가장 최근 판례입니다. 저도 이 판례는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규제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최근 판례예요. 설명드리자면 한 사람만 남편과 아내의 공동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남편이 발령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아내만 대항력을 갖고 있는데 이 경우에 집이 팔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판매도인은 당연히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을 산 매수인한테 두 분 다 지위가 승계가 되느냐는 거죠. 대항력 요건은 한 사람만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주택의 공동임차인 중 1인이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끊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공동명의를 했는데 남편분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갔다 하더라도 아내분이 대항력 요건을 갖추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 두 사람에 대해서 전부 대항력이 있다는 거죠. 괜히 말만 어렵게 표기된 거예요. 임차 건물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채무 전부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집을 산 매수인한테 이전된다는 거죠. 집을 파신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한다는 거죠. 당연히 매매 잔금에서 전세 보증금만큼
못 받아갔기 때문에 집을 사신 매수인한테 손괴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법리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공동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지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공동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함께한다는 것이고,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지분을 정하여 그 지분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을 지불하거나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자체의 지분에 따라서 분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전세 보증금이 1억인데 남편이 7천만 원 내고 아내가 3천만 원을 냈다는 거죠. 그러면 전세 보증금 지분이 7천만 원대 3천만 원으로 다르다는 거죠. 지분이 다르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공동인이 적용받는 대항력은 지분의 비율로 나눠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공동임차인 중 1인이 치당한 대항력이 임대차 전체에 미친다고 보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공시의 목적, 거래, 관행에 비춰 임대차 계약 전제로 법률 행위를 하고자 하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죠? 보증금은 남편 7천만 원, 아내 3천만 원 내서 했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7천만 원, 3천만 원 나누어지듯이 7천만 원 7대 3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편, 아내 다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아주 쉬운 말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등이 출입국 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서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 이사를 했다는 거네요. 주택임대차의 대항 요건에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정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년도에 4년 걸렸네. 2015년도에 시작해서 대법원 판례가 2019년 4월 달에 판결이 났네요. 이분은 4년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가 출입국 관리법이나 제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 또는 국내 거소 신고와 또는 거소 이전 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에 대한 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정 효력이 인정되는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볼게요.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마친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갈로 안에 거 읽지 마시고요. 제3조 1항에서 주택임대차에 대한 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정 효력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갈로 안에 한번 볼게요. 이하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 한다. 읽으실 때 갈로는 나중에 읽으시라는 거죠. 법정 효과가 인정되네요. 내용을 알고 나면 쉬운데 표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동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판례 내용에 대해서도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아주 쉬운 내용인데도 순간적인 착오,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이렇게 해서 4년 동안 마음고생하고 또 전세보증금을 지킨다, 못 지킨다, 또는 전세보증금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확한 법 테두리 안에서 매매 계약을 진행을 함으로써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찾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대항력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하고 합의가 됐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없나 하는 겁니다. 합의가 됐다 그러면은 집주인분이 전세보증금을 줄 수 있으니까 나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했지 않을까요? 여기에 이 사건에 대한 사연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스스로 임대차 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주택이 매매가 되었네요. 자, 아파트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매도인하고 합의는 됐는데 매수인 입장인 경우에는 잔금을 할 때 전세금도 포함을 시켰겠죠. 예산에서. 이 임차인이 아직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잔금을 칠 때 전세금만큼의 자본은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이 경우 임차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가 문제인 거죠. 좀 아쉬움이 있어요. 첫째, 여기 보면은 2013년도 8월에 구임대차 주택법을 적용받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구주택임대차 보호법이든 현재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든 양수인, 집사신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승계를 하는데 이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있어서 뭔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 선생님들은 만약에 매매를 진행을 하는데 현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은 주택이든 상가이든 간에 똑같습니다. 항상 임차인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의견을 여쭤보셔야 됩니다.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데 매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대차 기간까지 거주하실 겁니까? 여쭤보시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매수인 측에서는 왜 당황을 하느냐 그러면은 본인은 전세보증금, 상가 같은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이 있잖아요. 존재한다 그러면은 본인이 매수하는 데 있어서 그 전세 보증금만큼 자금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 매수하신 분이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살아라는 거죠. 임차인 보고. 갑자기 잔금 치는 데 있어서 자금력의 문제가 발생해 버린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드러나지 않는 뒷면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중개를 하실 때에는 꼭 살고 계시는 임차인분이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요. 임대차 계약서 확인하시고요. 기간 만기 때까지 거주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매매를 진행하셨다 그러면은 이런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매도인분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한테 만기되기 전에 나가도 괜찮다라고 여지를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은 살고 있는 주택이 매매가 되든 어떠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샀으니까 살고 있는 분한테 나가시오 할 수 없다는 거죠.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덜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집을 파신 매도인분이 합의를 하신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미루어 봤을 때는 매매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진행이 좀 서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법적 문제까지 발생한 사례가 아닌가 짐작합니다. 선생님들 판결문 내용을 가지고 보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내용 핵심만 짚어보시니까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갈로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 가시면은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조문이나 법 조항을 많이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수업을 함께 진행해 주신 여러 선생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이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